안녕하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 35회 듣기 문제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2, 토픽 2라고 이야기하죠. 토픽 1은 초급이고 토픽 2는 중급, 고급을 나누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듣기는 저 읽기도 마찬가지지만 중급과 고급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앞부분은 중급 문제들이 좀 나오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듣기 같은 경우는 중급에 없고 고급에만 있는 유형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중급에서 유형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잘 집중해서 듣게 되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또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듣기.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지를 먼저 받으니까 이렇게 선택지를 먼저 받겠죠. 첫 번째 유형은 언제나 그렇죠. 대화, 상황, 파악하기. 첫 번째 유형이 그렇죠. 바뀐 유형에서는 대화, 상황, 파악하기 하고 또 표도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옷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번은 옷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봐야겠죠? 그럼 일단 듣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알겠죠.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그렇죠? 커피를 쏟았다고 했죠. 커피를 쏟다. 그렇죠? 그러면 옷에 얼룩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집에서 빨면 좋겠지만 커피 같은 거 또 이런 거 잘 안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탁소를 가야겠죠. 그러니까 세탁소에 있는 상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디 같아요? 여기는 옷가게 같아요. 그죠? 옷가게고, 여기는 집인 것 같죠? 소파가 있고, 집에 세탁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 맞지 않고, 1번은 뭐 식당인 것 같은데, 여기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자, 요런 거, 요렇게 뭐가 묻는 것을 얼룩이 묻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묻었어요. 그렇죠? 얼룩이 묻다. 커피를 쏟아서 얼룩이 묻었다. 또는 뭐 음식 먹다가 좀 떨어뜨려서 얼룩이 묻었어요. 라는 거. 그래서 어디 좀 볼까요? 자, 여기서는 남자가 세탁소 주인이 되겠죠. 여자는 여자 옷이 버려져서 가지고 갔어요.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그래서는 세탁소의 상황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럼 2번을 넘어가 볼까요? 자, 2번 그림 보세요. 공통적인 그림을 한번 찾아보죠. 공통적으로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자, 3번과 4번은 산인 것 같아요. 산, 그죠? 여기는 산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는 산을 올라가는 중인 것 같아요. 2번은 도시인데 도시공원인 것 같죠?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어요. 여기는 건물들인데 가장 위에, 건물의 위에 올라가서 밑에 경치를 보고 있죠? 산을 보고 있고, 이런 것은 건물의 가장 위가 뭡니까? 옥상이라고 하죠?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2번. 그동안 답답했는데 높은 데 올라오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산이 좋아요. 이렇게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네. 그러면 여러분 들었죠? 등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좋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이 아니라 4번 그림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동안 답답했는데 높은데 올라오니까 좋네요. 여기에 높은 하고 띄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 띄고 되는 명사, 곳, 장소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이거에 는데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산이 좋아요. 이렇게 정상에서, 정상이에요. 산 가장 위에 정상, 산 꼭대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그래서 등산을 해서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표가 나왔어요? 이용객이에요. 어떤 이용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0대와 20대, 그렇죠? 10대와 20대, 그 다음에 뭐 30대, 40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자, 무엇을 이용했는지,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 20대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2번은 10대가 가장 많은 그림이 되고 여기는 네, 2013년과 14년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인원 몇 명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표를 일단 먼저 보고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빨리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듣기 들어가 봅니다. 3번.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2013년, 14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자,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1번이 답이겠죠. 표 고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정확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를 잘 보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그다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이요. 휴대폰, 그죠?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예전에 휴대폰, 뭐 전화기, 핸드폰 이렇게 전화기만 쓸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스마트하다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를 하죠. 요즘 우리가 뭐 전화만 쓰나요? 그죠? 인터넷도 하고 카메라도 되고 MP3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게임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모바일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거, 그 인터넷도 되니까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쇼핑이라는 거 아주 옛날에는 그냥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것만 쇼핑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게 됐죠. 그다음에 전화로 홈쇼핑, 그렇죠? 전화로 주문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전부 인터넷이 다 되니까 모바일 쇼핑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급격히 아주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뒤를 잇다. 여기에
기본형은 있다가 되죠. 그래서 이어지다, 이어주다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거. 자, 우리가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4시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이 나오죠. 4번에서 8번까지는 뭐예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자, 어떤 대화가 나오고 뒤에 이어지는 말 고르기 유형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보고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는, 그죠? 이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고르게 됩니다. 먼저 선택지를 보면서 좀 얼른 빨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 못 가게 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나가는 상황, 뭐 약속이 되겠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회사에 일하러 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 거죠. 그런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사장님, 제가 감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네. 자,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하면은 자, 여기서 사장은 여자죠. 그 다음에 남자는 이 회사 직원인 것 같아요. 자, 왜 못 나간다고 했어요? 감기죠. 아파서. 그러니까 사장이 오늘은 잘 쉬라 했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냥 끊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네, 내일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대화를 골라야 하니까.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사장님, 제가 감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은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은 갔다 왔어요.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감사합니다. 뭐 내일 나가서 뵙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맞지 않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예, 뭐라고 이런 말은 아닌 거죠. 오늘 못 가게 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못 나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화만 잘 듣고 있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건 보통 뭐 중급에서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공통 상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제 시간, 약속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기차가 예정보다 늦게 오겠는데요. 일을 하느라 기차를 놓칠 뻔했어요. 비가 와서 그 시간까지는 힘들겠는데요. 여기서는 기차가 도착하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그 시간까지 어쨌든 정해진 시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5번.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역요. 그런데 아저씨, 7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차를 타야 해서요. 네. 제가 기차를 타야 해서요. 자, 이거는 뭐 같아요? 택시를 탄 것 같고 택시 기사님한테, 그쵸?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기차가 예정보다 늦게 오겠는데요. 일을 하느라 기차를 놓칠 뻔했어요. 이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비가 와서 그 시간까지는 힘들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4번이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님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모실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시다. 알겠죠? 서울역요. 그런데 아저씨 7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차를 타야 해서요. 예. 그런데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안 돼요. 기차가 예정보다 늦게 오겠는데요. 택시기사님이 알 수가 없죠. 일을 하느라 기차를 놓칠 뻔했어요도 택시기사님이 할 수 없는 말이죠. 비가 와서 그 시간까지는 힘들겠는데요. 그럼 이 여자 기차 못 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다 팔렸더라고요. 어제 벌써 하나 사왔어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가게에 가서 사야겠어요. 사는 거, 어떤 물건, 그쵸?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배우는 거, 만들어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대화를 들어봅시다. 6번. 요즘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료수가 인기래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쉬워서 많이 만든대요. 직접 만드니까 파는 것보다 건강에 좋겠네요. 네, 직접 만드니까 무엇을? 집에서 만드는 음료수가 있대요. 그렇죠? 음료수를 만들어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 팔렸더라고요. 이 말은 좀 안 맞죠? 어제 벌써 하나 사왔어요도 맞지 않아요. 그죠?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네, 저도 가게에 가서 사야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답인 것 같아요? 벌써 나왔죠? 네, 그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네, 요즘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료수가 인기래요. 인기라고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아주 짧게 줄여서 얘기하죠. 인기라고 해요. 길어요. 그래서 인기래요라고 합니다. 다고 해요. 대요. 그렇죠? 자고 해요. 제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쉬워서 많이 만든다고 해요. 만든대요. 직접 만드니까 파는 것보다 건강에 좋겠네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도 가게에 가서 사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이렇게 쉬워서 만든대요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라고 했어요. 어제 벌써 하나 사왔어요. 라면 여기서 말이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거실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럼 저쪽으로 옮겨야겠네. 이따가 몇 개 다 갖다 놓을게. 화분이 없어서 허전한 것 같아. 이 집안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거실에서 화분이 나왔고 화분을 아마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잘 들어봅시다. 7번. 거실이 너무 넓어서 허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분을 몇 개 놓으니까 훨씬 좋지? 응. 그렇기는 한데 문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네. 거실이 너무 넓어서 허전해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분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았다 그랬더니 좋긴 하지만 문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불편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거실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럼 저쪽으로 옮겨야겠네. 이따가 몇 개 더 갖다 놓을게. 화분이 없어서 허전한 것 같다네. 화분이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거고 문 옆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저쪽으로 옮겨야겠네. 이 말이 더 정확하겠죠. 그럼 확인 한번 해봅시다. 거실이 너무 넓어서 허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분을 몇 개 놓으니까 훨씬 좋지? 허전하다. 뭐가 많이 없어서 비어 있어서 그런 느낌, 그죠? 허전하다. 보이는 거에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도 쓸 수 있어요. 친구가 멀리 가서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허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분을 몇 개 놓으니까 훨씬 좋지? 그렇기는 한데, 네. 앞에 상대방의 말을 인정은 하지만 다 자기의 의견이 또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문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네, 문 옆에 바로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화분을 옮겨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럼 저쪽으로 옮겨야겠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선택지 한번 봅시다. 신청서만 쓰면 빌릴 수 있어서 참 편해요. 빌려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나 봐요. 우산은 내일 출근하는 길에 갖다 드릴게요.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쉽네요. 아, 여기서는 우산? 아, 우산을 빌려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잘 들어주세요. 한 번밖에 안 들으니까. 저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요즘도 우산 빌려주세요? 어쩌죠? 우산 대여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우산을 반납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서비스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서요. 네,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는 대여라고 들으셨죠? 대여하다라는 건 빌리다예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지하철역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중단됐다고 했죠. 왜? 빌려가면 도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도로 갖다 주는 거, 자, 반납하다죠. 그렇죠? 반납이 사람들이 별로 많이 반납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서비스가 중단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신청서만 쓰면 빌릴 수 있어서 참 편해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빌려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나 봐요. 빌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가지고 오질 않아서 우산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우산은 내일 출근하는 일이 갖다 드릴게요. 못 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4번이죠.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쉽네요. 왜? 서비스가 중단돼서. 그렇죠? 확인해 봅시다. 저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요즘도 우산 빌려주세요. 네, 우산 없는데 갑자기 비 오면 네. 곤란하죠? 어쩌죠? 우산 대여 서비스가 대여, 빌려, 주다. 지난달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왜? 우산을 반납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서비스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서요.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쉬워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우산 하나 사든지 아니면 비를 맞고 가든지 해야겠네요. 그래서 대여하다, 반납하다 서로 반대말로 쓸 수 있죠. 책,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다, 도로 반납하다. 그렇죠? 빌리다, 다시 돌려주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9번에서 12번까지는 네. 어떤 유형이었어요? 적절한 행동 고르기. 그렇죠?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말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져서 할 행동. 근데 여기서는 여자예요. 그죠? 여자에 이어져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할 적절한, 맞는 그런 행동을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선택지에서 공통적인 걸 먼저 본 다음에 거기에서 대화 중에 자, 권유하거나 아니면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 중에 가장 먼저 할 행동, 시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바로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대화 상황을 잘 보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이런 것들 찾아야 되니까 하나하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집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침대에 사진을 찍는다. 가게로 침대를 가져간다. 침대를 만든 회사에 연락한다. 중고 가게에 가서 침대를 산다. 여기서는 공통적인 것은 침대예요. 침대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침대는 가구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좀 들어봅시다. 9번 잘 들어주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중고 가게에서 가구를 사가기도 한다면서? 침대를 팔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침대 사진을 찍어서 가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써놔. 그럼 가게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 침대는 내가 갖다 줘야 돼? 아니, 가게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거야. 들으셨죠? 먼저
먼저 나왔어요. 먼저라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이 정답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여러 가지 행동이 있어도 안 돼요. 먼저, 우선, 부터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했어요? 침대에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침대에 사진을 찍는다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중고가게, 여러분 중고가게 알아요? 처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건 그냥 일반 가게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쓰다가 이렇게 파는 그렇죠? 중고차도 그렇게 되고 가전제품도 가구도 이렇게 중고로 다른 사람들이 쓰다가 다시 팔면 그런 것들을 필요한 건 좀 싸겠죠. 싸게 사는 그런 것들이 중고 가게입니다. 가구를 사가기도 한다면서 침대를 팔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침대 사진을 찍어서 가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써놔. 그렇죠? 써놔. 그렇죠? 그럼 가게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 침대는 내가 갖다 줘야 돼? 침대를 어떻게 가져가요? 아니, 가게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침대를 팔지 물건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대 사진을 찍는다. 이런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 그것이 답이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침대의 사진을 찍는다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자, 복사기를 수리할 사람을 찾는다. 복사기 종류와 가격 조사, 구매팀의 복사기 상태를 설명한다. 사무실에서 쓸 복사기 사간다. 여기서는 공통적인 것은 복사기가 되겠죠. 근데 복사기가 자 어때요? 수리? 사무실에 사러 간다? 예, 복사기를 어떻게 사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번 한번 들어봅시다. 10번. 팀장님, 복사기를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고칠 수 없대요? 네, 복사기가 너무 오래돼서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합니다. 구매팀에 얘기해서 새 것으로 사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그럼 김 대리가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도록 하세요. 네, 복사기가 고장났고요. 네, 구매팀에 이야기해서 복사기를 새로 사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구매팀에 어떻게 복사기가 어떤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복사기 수리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죠. 새로 사는 거죠. 복사기 종류와 가격 조사? 그런 건 아니에요. 복사기가 어디가 고장났기 때문에 구매팀 구매팀이라는 거. 구매하다. 물건을 사는 거죠. 물건을 사는 것이 구매입니다. 구입하다, 구매하다. 근데 구매팀이라는 건 회사니까 복사기 상태를 설명한다. 이 복사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하나 사주세요라고 상황을 설명을 하겠죠. 사무실에서 쓸 복사기를 사러 간다. 직접 사는 거 아니죠. 예, 회사에서는 이렇게 물건들, 회사에서 쓰는 비품을 사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겠죠. 팀장님 복사기를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고칠 수 없대요? 없다고 해요? 수리기사가 와서 봤는데 못 고친다고 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에요. 네, 복사기가 너무 오래돼서 고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대요. 예, 너무 오래된 거 고치려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나는 속담 없어요? 딱 쓰는 속담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딱 이런 때 쓰는 그 중급 속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구매팀에 얘기해서 새 것으로 사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그럼 김대리가 여자가 김대리인가 봐요. 그죠?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도록 해요. 어떤 상황? 복사기의 상황. 그래서 복사기 상태를 설명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문제. 자, 공통적인 걸 찾아봅시다. 인문학 강의를 신청한다. 교재를 사러 서점으로 간다. 남자와 함께 강의를 듣는다.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확인한다. 근데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교재와 아니면 강의, 아니면 교재 확인을 하고 이 인문학 강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학교가 되겠네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네, 11번. 11번. 민수 씨, 이번에 인문학 강의 들을 거예요? 저는 작년에 들었어요. 그 강의 인기가 많으니까 빨리 신청해야 할 거예요. 아, 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그런데 교재는 뭐예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한테 그 책이 있으니까 내일 갖다 줄게요. 네, 인문학 강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인문학 강의가 어떻다고 했어요?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그죠?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신청을 해야겠죠. 듣고 싶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인문학 강의를 신청한다가 제일 급한 문제죠. 교재를 사러 서점에 가는 건 인문학 강의 신청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남자와 함께 강의 아직 신청도 안 했는데 강의 듣는 거 아니죠. 홈페이지에서 교재 확인 요건 나중에 할 일이겠죠. 일단 신청부터 하고 교재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민수 씨, 남자 이름이 민수예요. 이번에 인문학 강의 들을 거예요? 저는 작년에 들었어요. 남자는 작년에 들었어요. 그죠? 그 강의 인기가 많으니까 빨리 신청해야 할 거예요. 아, 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서두르다. 먼저 한다라는 거죠. 서두르다. 그렇죠? 급하게, 서두르다. 지금, 이제, 먼저. 그렇죠? 그런데 교재는 뭐예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해보거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법이죠. 그래요. 저한테 그 책이 있으니까 내일 갖다 줄게요. 가져다가 줄게요. 라는 거예요. 왜? 남자는 언제? 작년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교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뭐 보는 교재 확인도 아니고 뭐예요? 인문학 강의를 먼저 신청을 서둘러야겠죠. 왜? 인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인기 많은 강의는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2번. 자, 현장학습 일정을 짠다. 자연재해를 체험해본다. 체험관 위치를 알아본다. 체험관의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체험하다라는 건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거. 몸으로 경험해보는 거. 그래서 흔히 문화체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현장학습. 밖으로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현장학습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현장학습 이렇게 소풍 가는 것도 현장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자연재해를 체험해본다. 오, 그다음에 이런 걸 체험하는 곳인가요? 네, 어쨌든 현장학습 체험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12번. 강 선생님, 이번 현장학습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안전교육 체험관이 어때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체험해보면 학생들한테도 유익할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위치도 알아보고요. 위치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강 선생님. 그럼 저는 자세한 일정을 짜야겠어요. 네.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따로 있죠. 여기서는 여자가 할 일이에요. 현장학습 일정인데 어디 가서 체험을 하는. 근데 무슨 체험? 자연재해를 체험해보는 그런 현장학습을. 그쵸? 가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체험관이 어디에? 위치. 그죠? 위치를 알아보는 거. 그래서 위치를 알아봐야겠네요. 남자가 하니까 여자가. 위치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알아봐 드릴게요. 드리다라는 건, 자, 어떤 물건만 주다, 드리다. 주다의 높임 표현이죠. 물건만 주다, 드리다 아니죠. 네, 어떤 생각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도 의견이나 이런 것도 드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강 선생님, 이번 현장학습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마 이 여자, 남자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죠? 안전교육 체험관이 어때요? 안전교육.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그런 교육을 하는, 화재도 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진, 저 땅이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거, 그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죠? 지진, 홍수, 그 다음에 바다에서 파도가 막 크게 일어나는 거죠. 해일이라고 하죠. 쓰나미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를 체험해 보면 학생들한테도 이익이 될 거예요. 유익하다. 그렇죠? 유익할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위치도 알아보고요. 했더니 여자가 위치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 정보를 알아봐서 주겠다라는 거죠. 정말요? 고마워요. 강 선생님, 그럼 저는 자세한 일정을 짜야겠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짜는 거는 1번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의 일이에요. 그죠? 자연재해 체험해보는 거는 현장학습의 내용이에요.
그죠? 체험관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여선생님의 할 일이고, 체험관의 프로그램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 자, 나와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이거는 남자 선생님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네, 몇 번? 네, 위치를 알아본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13번에서 16번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내용과 같은 것, 이건 뭐였어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읽기나 듣기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세부 내용 파악하기와 또 하나 중심, 주제, 그렇죠? 중심 내용, 생각 고르는 그 문제죠. 이 유형은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어보고 연습을 많이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별로 좀 모자란 거 있으면 유형별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풀었는지 자, 한번 봅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물건값이 싸서 세일을 안 한다. 온라인 쇼핑몰 물건, 온라인 정보, 해외 온라인 쇼핑, 그죠? 온라인이라는 건 자, 뭐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죠. 해외까지 가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우리 인터넷으로 해외 쇼핑몰을 해서 쇼핑을 하는, 그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세부적이다. 자세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봅시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싸다면서? 응.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 싸.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살 수 있고.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별로 안 어렵던데. 세일하면 더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해. 네, 남자가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경험이 많은가 봐요. 그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물건값이 싸서 세일을 안 한다? 세일하면 물건이 더 싸지니까 기간을 잘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물건은 한국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싸다고 했죠. 싸니까 한번 알아보자 한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여자는 복잡하지 않아 했는데 남자가 별로 복잡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쇼핑을 하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가 정답이었죠. 좀 기다리는 것은 좀 오래 기다리지만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죠. 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 물건을 하면 싸다면서 이 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서, 그렇죠? 확인하는 거. 들은 말을 확인하는 말이 다면서라는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 반말로 하는 거 보니까 둘은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 싸. 해외 쇼핑몰이 더 싸대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더 싸기도 하고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사고.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면 어떡하지? 별로 안 어렵던데 남자는 해본 거죠.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세일하면 더 싸지니까. 아어지다, 싸다에 아어지다가 붙으면 처음엔 안 쌌는데 싸지다라는 거죠.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쇼핑을 하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 요게 단점이 된 거죠. 장점은 싸다, 그 다음에 귀한, 잘 구할 수 없는 물건을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공통적으로 봅시다. 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할 것이다. 영화 촬영 때문에 공원에서 나가야 한다. 영화 촬영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 주차장에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자, 어떤 영화 촬영,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영화 촬영을 하는 장소,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한번 잘 들어봅시다.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7시까지 영화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공원 내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찍는 동안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촬영을 한대요. 그렇죠? 어디서? 공원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하다라는 건 영화를, 그러니까 우리 극장에 보러 가는 거죠. 그럼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영화 촬영이라고 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상영은 아닌 거죠. 영화 촬영 때문에 공원에서 나가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까 동문주차장에 있는 차를 이동시켜달라라는 말을 했던 거죠. 이동이라는 건 옮기다예요. 바꿔서 써도 말이 되는 거, 말이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어 공부에서 중요한 것이 비슷한 말들, 또 반대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영화 촬영하는 모습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미리 찍으면 그 영화 나중에 나왔을 때 방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7시까지 영화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문주차장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공원 내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찍는 동안 사진 촬영은 안 되는 거죠. 금지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말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만 들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듣기가 그 스피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뭐 다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이 공연은 어른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어린이들이 무용수로 나온다. 무용하는 것. 공연 중에 내용 이해를 돕는 노래가 나온다. 이 발레 공연은 이번에 처음 하는 공연이다. 공연인데 발레 공연 이야기인가 봐요. 그런데 어린이? 어떤 내용인지, 자, 선택지만 보면 대충 좀 미리 생각을 해놓고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15번 듣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작년 말 인기를 끌었던 앙코르 발레 공연 소식입니다. 이 공연은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진 무용단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발레인데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무용수들이 동물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춥니다. 여기에 노래도 더해져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휴일 나들이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발레 공연인데 발레는 뭐야? 춤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입고. 그런데 자, 어린이들이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한다고 했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안 맞는 거죠. 무용수는 선생님들이 어른이에요. 그 다음에 기획된 건 누구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 다음 공연 중에 내용 이해를 돕는 노래가 나온다. 맞았죠. 그 다음에 이 발레 공연은 이번에 처음 하는 공연이다? 아니죠. 확인해 볼까요? 자, 작년 말 인기를 끌었던 앙코르 발레 공연이라는 겁니다. 앙콜. 뭐예요? 노래를 하면 그 노래 다시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앙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공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공연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공연은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진 무용단. 그러니까 선생님들인 거죠. 교사, 선생님.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발레.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무용수들이 동물 복장으로 하고 나와서 동물. 그렇죠? 뭐 호랑이, 뭐 사자, 뭐 이런 그 복장을 하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여기에 노래도 더해지다. 그죠? 노래도 플러스 추가가 되다. 그러니까 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나오니까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를 돕는 노래가 나온다가 정답이 되겠죠. 휴일 나들이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하다. 영화, 연극, 공연 이런 것들 관람이요. 가서 보는 거. 그래서 관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네.
자, 16번 넘어가 볼게요. 열차의 분위기는 현대적이다. 10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하였다. 기차역과 열차를 카페로 바꿨다. 카페 손님은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자, 기차역과 카페, 열차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고 풀어봅시다. 16번. 오늘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 송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역장님, 이곳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곳은 10년 전부터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주민의 제안으로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네. 자,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 그렇죠? 근데 지금 남자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역장님이에요. 그렇죠? 기차가 다니지 않는 역에 역장님이 계신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0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기차가 다니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한 주민의 제안으로 최근에 기차역과 열차를 카페로 바꿨다라는 거죠. 3번이 답인 거죠. 그러면 열차의 분위기가 현대적이겠어요? 아니죠. 옛날 열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 전부터는 카페가 아니라 기차가 다니지 않은 거. 카페 손님은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아니었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관광객은 그곳에 살지 않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여행을 오는 사람들.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오늘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 송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역장님 이것을 좀 소개해 주시죠 했더니 이곳은 10년 전부터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사용하지 않고 네, 그 한 나라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 전철역, 기차역, 그 건물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주민의 제안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 제안이죠.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들이 입소문을 듣고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 거기 열차 카페 굉장히 좋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차 카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부터 20번까지는 뭐예요? 중심생각. 드디어 이제 중심생각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중심생각이죠.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하나하나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중심생각은 그 말한 사람이, 그렇죠? 읽기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뭐 이런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한 중심적인 생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면 자, 장기간 떠나는 여행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오면 취직하기가 힘들다. 떠나기 전에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네,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여행 중에서도 장기간 여행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봅시다. 중심 생각은 특히 더 집중하세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현아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계획으로 세계 여행을 간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행은 할 수 있을 텐데. 길게는 못 가잖아요. 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장기 여행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이 다르죠. 자, 직장 동료 누군가, 네, 현아 씨라고 했죠. 1년,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고. 와, 회사 그만두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한대요.
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가는 것에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간 떠나는 여행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다. 네, 바쁘니까 여행을 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남자가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오면 다시 취직하기가 힘들다. 요거는 여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 이야기, 남자가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남자가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네. 현아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계획으로 세계 여행을 간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남자가. 예, 남자는 1년 동안 회사 그만두고 가는 여행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직장 그만두고 나중에 갔다 오면 다시 취직하기 힘드니까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행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길게는 못 가잖아요. 그죠? 회사 다니면서는 보통 뭐 일주일, 뭐 열흘, 뭐 이런 정도 그렇게도 길게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여러 번 가긴 힘들겠지만 한 번쯤 장기, 오랜 기간 그렇죠? 여행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장기간 떠나는 여행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가 남자가 한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2번은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이 다니는 것이 좋다는 건 아니었어요. 한 번쯤 그렇죠? 일하면서 시간 내기 힘드니까. 3번은 여자가 한 생각.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글에서 나온 이야기, 일부만 맞는 이야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바로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한번 들어봅시다. 18번. 그럼 운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밖에 못 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3번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좋죠. 네. 운동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너무 많이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운동은 각자의 체력에 맞게 해야 한다. 네. 요걸 말한 것 같아요. 그죠? 남자의 중심 생각이죠. 여기는 뭐예요? 무슨 운동할 수 있는 보통은 피트니스 클럽 아니면 뭐 헬스 클럽 이런 것도 되고 뭐 어떤 운동을 배우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운동을 주 3회 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괜찮다고 했어요. 충분하다고 했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거, 그렇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해야 한다.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남자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각자의 체력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3회, 뭐 4회, 뭐 매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맞는 운동이 아니라,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네,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운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자, 다음 주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밖에 못 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3번. 그렇죠? 그럼요. 3번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괜찮다고 했어요.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건강에 가장 안 좋죠. 뭘 해야 된다라는. 꼭 해야지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죠. 그럼 뭐예요?
각자의 체력에 맞게 해야 한다. 그렇죠? 운동을 주 3회 하면 효과를 볼 수 충분하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라면, 그러니까 체력에 맞는다면, 근데 여기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하다라는 말은 여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많이 하는지, 몇 번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 생각은 1번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자, 일반적인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이 말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거니까 나오지 않은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자, 어렸을 때 재능은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 방송 출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방송 출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19번. 연예인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부작용은 없을까요?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나오니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재능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인데 방송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서로 반대예요. 그렇죠? 남자는 긍정적이었어요. 아이들의 방송 출연.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같이 나오는 그런 방송 출연.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재능은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니죠. 남자는 그 일찍 방송 출연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재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방송 출연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방송에 출연하면 공부를 할 수 없다. 요거는 여자의 생각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면 부작용이 있다. 남자의 생각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찾으셨죠? 네, 확인해 봅시다. 연예인이 자기 아이들과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하고 같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아주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부작용은 없을까요? 여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나오니까 걱정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재능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인데 방송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여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예요? 아이들의 방송 출연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왜? 부모님들과 같이 하니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거, 그런데 그 내용에 나오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0번. 여기서는 전통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20번. 김영재 선생님은 전통 그대로의 한복만 만드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 한복의 대중화보다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대 한복은 화려한 색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한복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죠. 하지만 한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하지 않은 색과 선입니다. 이런 고유의 특징이 빠진다면 진짜 한복이 아닌 거죠. 네. 자, 보통 중심 생각에서 앞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 한복의 특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남자는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김영재 선생님은 전통 그대로의 한복만 만드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한복을 만드는 한복 디자이너가 되겠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한복의 대중화보다는 대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죠.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는 그런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대중화하는 거는 사람들이 쉽게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약간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겠죠.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중화보다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 한복만 만든다는 거죠. 보통은 입기 편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해서 개량 한복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이도 좀 짧고 여기도 반팔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량 한복, 한복의 대중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한복은 화려한 색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한복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지요. 기여. 도움을 주다입니다. 기여하다, 도움을 주다. 하지만 한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하지 않은 색과 섬. 그렇죠? 한복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하다, 너무 넘치지 않다, 너무 강렬한 색깔이나 화려하지 않은 것. 이게 전통 한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곡선이라고 그러죠. 자, 직선, 자, 이렇게 곡선. 그렇죠? 한복은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의 특징이 빠진다면 진짜 한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중심 생각은 1번 전통 한복의 특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화려한 디자인의 한복은 대중화가 어렵다? 아니요. 요즘 대중화된 한복이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전통 한복의 색과 선은 표현하기가 까다롭다?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은은한 색. 과하지 않은 색깔이 은은하다예요. 은은하다. 강렬하다, 은은하다. 서로 반대의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은은하고 그런 과하지 않은 색과 섬.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색과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지금 색이 좀 더 화려한 색이고 디자인도 실용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만 맞는다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이 다시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두 문제가 함께 묶여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두 번 듣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듣기일 때 어떤 걸 풀고 두 번째 듣기일 때 어떤 걸 풀고. 그러나 이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풀면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트 문제, 듣기 읽기 같은 거는 유형별로 좀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는 중심생각 파악하기, 중심생각 문제가 되고 알맞은 것,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이거는 뭐야? 세부 내용 파악하기라는 유형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 소개하는 집은 믿을 만한 집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다. 사생활 보호, 학교, 공동생활, 그쵸? 어떤 기숙사나 아니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동 공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서처럼 두 번 듣기는 안 합니다. 한 번만 듣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기숙사 신청 날짜를 착각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어쩌지?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이 있는데 신청해 볼래? 다른 학생들하고 보증금을 나눠내고 집을 같이 빌리는 방식이라서 보증금 부담도 적은데. 그럼 집을 같이 쓰는 거네? 한 집에서 공동 생활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 신경 쓸 일도 많을 거고. 공동생활도 생각보다 괜찮아. 방은 혼자 쓰니까 개인 공간도 있고. 부엌이나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은 같이 관리하니까 혼자일 때보다 오히려 편해. 서로 의지가 되니까 외로움도 덜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네, 한 번만 듣겠습니다. 자, 여기서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자, 중심 생각과 세부 내용 이렇게 그 세트로 묶여 있는 문제에서는 자, 여러분 보통 세부 내용은 두 번째에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해야 하니까 두 번째에 확인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일단 처음 들은 거에서 전체를 이해해야 되겠죠? 전체를 이해해야 중심,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생각인지 남자의 생각인지 여기서는 남자의 생각이었어요. 남자가 자 기숙사, 여자가 공동생활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남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죠? 공동생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기숙사 신청 날짜를 착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신청을 못했어요. 기숙사 신청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숙사 못 들어가니까 학교 주변에 집을 얻어야겠죠. 하숙집이나 자취. 자취는 밥을 직접 해 먹는 거, 요리를 해서 먹는 거고, 하숙집은 그 주인 집이 다 해주는 거죠. 그게 좀 차이예요.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이 있는데 신청해 볼래? 다른 학생들하고 보증금, 그 돈 방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미리,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미리 내든가, 아니면 어떤 큰 돈을 미리 내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아갈 때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보증금입니다. 나눠내고 집을 같이 빌리는 방식이라서 보증금 부담도 적은데, 네, 혼자서 뭐 큰 돈을 내려면 부담이 많으니까 여럿이 같이 내면 좋겠죠. 공동생활을 하면. 그럼 집을 같이 쓰는 거네? 한 집에서 공동생활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 신경 쓸 일도 많을 거고, 여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공동생활 한다는 거. 그런데 남자는 보세요. 공동생활도 생각보다 괜찮아. 방은 혼자 쓰니까 개인 공간도 있고, 방은 혼자 쓰는 거죠. 집을 같이 쓰는 거죠. 부엌이나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은 같이 관리하니까 혼자일 때보다 오히려 편해. 이건 뭐겠어요? 부엌이나 거실, 이렇게 넓은 집으로 혼자 쓰면 어때요? 청소도 해야 하고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런데 여럿이 같이 쓰면 서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방은 혼자 쓰니까, 그렇죠? 개인 공간은 있고. 그래서 혼자일 때보다 오히려 편해. 서로 의지가 되니까 외로움도 덜하다. 적다라는 거죠. 더하다는 많다고, 그렇죠? 혼자 살면 좀 외롭죠. 쓸쓸하죠. 아까 허전하다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남자의 중심 생각은 뭐였어요? 나왔죠. 공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그렇죠? 학교에서 소개하는 집은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것이 남자의 중심 생각.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면 사생활 보호받지 못한다는 여자의 생각이었어요. 공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래야 한다라는 거지, 이 내용에서 중심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듣기에서는 중심 생각을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 다 이해했으니까 하나하나 봐야죠.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이건 약간 여자의 생각이었죠. 남자는 공동생활에 장점도 많다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은 보증금을 내야 한다. 그렇죠? 보증금이 있는데 그걸 공동생활이니까 여럿이 나눠서 내면 부담도 덜하다. 적게 내도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숙사 신청 마감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여자가 이미 마감이 지나서 신청을 못한 거죠. 기숙사. 그래서 학교 기숙사 못 들어가고 학교 주변에 있는 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소개하는 집에는 혼자 쓰는 방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방은 혼자 쓰는데 부엌이나 거실 같은 것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가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하나하나를 좀 확인해야 하는 거니까 중심 생각 먼저 풀고 그 다음이 세부 내용을 풀게 되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 유형은 자, 역시 두 개가 같이 있는 세트 문제예요. 그런데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 담화 유형 파악하기라는 그 유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자, 남자가 무엇을 제안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보고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요 단어들을 좀 미리 공부하고 유형 공부를 해놓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 부르기 서비스에 대한 것을 어떤 유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안하다라는 거는 의견을, 자기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제안이에요. 방법이나 의견을. 그 다음에 개선을 요구하다는 건 잘못된 것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윗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도 역시 두 번 듣지만 이런 경우에 자, 세부 내용 파악하기하고 같이 있는 문제는 세부 내용을 두 번째 듣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듣기에서 두 번째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걸 풀면 돼요.
첫 번째. 자, 한 번만 듣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김대리, 이름 부르기 서비스의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문한 음료가 준비되면 진동벨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알려주니까 고객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분간 반응을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나요? 매장이 붐빌 때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자, 지금 여자와 남자의 대화인데 여자가 김대리 하고 불렀고 남자는 아랫사람, 부하 직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름 부르기 어디에서? 자, 음료를 주문하면 어떤 카페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면 자, 어떤 그 진동벨 같은 거를 주죠. 그 다음에 음료가 다 만들어지면 그것이 막 표시가 나요. 울려요. 그러면 가서 음료를 찾아오죠. 그런데 그거 대신에 이름 부르는 서비스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미 찾으셨겠죠?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김대리, 이름 부르기 서비스의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반응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문한 음료가 준비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진동벨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 씨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고객들이 좀 더 친근하게 가깝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느낍니다가 아니라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당분간이라는 건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반응을 좀 더 지켜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그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피드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나요? 보고하다. 매장이 붐빌 때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손님들이 너무 많으면 막 누구누구 씨 불렀는데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주문해 놓고는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벨이 이렇게 드르륵 울리는 것보다 누구누구 씨 하고 이름 부르면 좋은 면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담화 유형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서비스를 제안이요? 이런 서비스 이미 만들어졌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은 아니에요. 제안이라는 건 아직 서비스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서비스 하면 어떨까요? 이게 제안이죠. 개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고쳐야 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 아니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어떤지 반응을 보고하고 있다. 그렇죠. 남자가 윗사람에게, 그렇죠. 보고한다는 건 윗사람에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봅시다. 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좋다고 했어요. 친근하게 느낀다고 했어요. 그렇죠? 고객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비스 시작 전에는 음료가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렸다. 그렇죠? 예전에는 진동벨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매장이 복잡할 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진동벨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복잡하면 좀 안 들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큰 불만 없이 불편 없이 반응이 괜찮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담화 유형 파악하기와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세부 내용은 항상 두 번째 마지막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